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과 1년 동안의 비료 재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료를 줄 때 6월 달까지는 생장을 목적으로, 6월 이후는 비대 또는 착색을 목적으로 비료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어떤 비료를 줄 것인가,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시기에 그 비료를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3월 정도는 이제 밑거름을 줘야 돼요. 원래 밑거름이라는 것은 뭐 11월 달 주고 12월 달에 줘도 되고, 그럴 때 못 줬을 때 이제 1, 2, 3월 전에 이제 주면 되는데, 밑비료라 하면은 이제 뭐 밑비료, 웃비료, 가을비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쉽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 3월에는 이제 그 과수용 비료가 있어요. 질소 인산가리 NPK라 그러죠. 그것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 가을에 석회고토 비료가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무상으로 나오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이제 줬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과수용 전용 비료만 주면 되는데, 그 비료를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비료를 토양에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입상 석회고토 비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석회는 뭐 칼슘이죠. 고토는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NPK 질소인산 가리가 있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비료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붕소, 그러한 비료들을 또 뭐 황산 아연, 요것이 이제 3, 4월에 이제 다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역비, 나무가 이제 잎이 남이 이제 이제 꽃 부분 여기에서 이제 잎이 이렇게 나올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전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나와서 하는 게 과총엽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나오는 잎은 굉장히 작아요. 요 시점, 과총엽이 뾰족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잎을 더 실하게,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그네슘 3kg, 그 다음에 이제 붕소를 줘요. 붕소는 뭐냐면, 이러한 그 양분들이, 이러한 성분들이 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붕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과일도 커지기도 하죠. 그래, 붕소.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잘 자라게, 저 크게 하는 것이 요소예요. 요 시점에, 우리가 과총엽이, 여기서 과총엽이 뾰족이 나올 때 연면 시비 해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 물 500리터에 요소 1kg, 그 다음에 마그네슘 3kg 정도, 그 다음에 붕소 500g, 냉해가 좀 예상된다고 하면은, 황산아연 500g, 이렇게 넣어서 연면 살포를 해 주시면 돼요. 잎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 냉해도 조금 저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나오는 잎들도 더 튼튼하게, 더 두껍게 잘 클 수 있어요. 그 잎이 튼튼하게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반이라는 병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개화. 개화가 이렇게 질 때, 개화가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죠. 그런데 요때는, 만개가 한 70% 정도 됐다. 요때는 이제 비대제를 치는 게 좋습니다. 비대제는 이제 포미나가 있는데, 그 포미나를 치실 때, 포미나 보면은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고 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꽃이 잘 안 피는 거나 아니면 잘 수정이 안 되는 그런 밭에서는 그걸 쓰면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아마. 근데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보시고, 그런 비대제, 그거 말고 또 다른 비대제도 있는데, 그 시기에 70% 만개가 됐을 때, 중심화가, 그럴 때 살포를 해서 과일을 좀 크게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다 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 질소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해요. 이때는 이 6월까지는 칼슘을 토양에서 흡수를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과일로 올라갑니다, 칼슘이. 그런데 토양에 칼슘을 아까 전에 얘기했지, 입상 석회 고토를 토양에서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때 질산칼슘을 줘요. 그러니까 질산의 목적이 있죠. 질산칼슘은 적게 있는데 이때 질산칼슘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단계까지, 그 단계 열매가 맺는 단계까지는 요소비료, 질소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뭐 NPK 비료를 줬다 할지라도 요소를 조금씩 시간이 되면은 뭐 한 20g씩이라도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무가 M9 같은 경우에 수세가 좀 약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좀 수세를 회복 차원에서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M26 같은 나무가 자람이 뭐 한 40cm, 50cm 이렇게 자라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 M9 같은 건 30cm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 적게 크고 하는 것도 판단해 하셔가지고 M26 같은 경우는 질소를 많이 준다고 하면은 더 세력이 세져 가지고, 세력이 세면 성장만 하려고 하는, 영양 생식만 하려고 하는 나무의 습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의 습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과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 습성을 알려면 우리가 대목 부위, 대목 노출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나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세력을 세지 않게 키울 수 있는데, 대목이 묻혀 있으면 나무는 자꾸 더 크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전정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나무의 그 자체 생식 생장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무는 장애가 오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내인도 꽃이 만들어지는 게 5월 달이잖아요. 5월, 6월, 7월, 6, 7, 8월까지 꽃눈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이제 황산가리를 줘가지고 질소질 흡수를 최소한 적게, 가리는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해요. 그래 질소 흡수를 적게, 또 도장지를 커가는 것을 덜 자라게 해주는 것이 이제 입상 황산 가리가 되겠어요. 그 가리를 6월 달에 쳐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눈 분화 시기에 이렇게 황산가리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상 황산가리입니다. 가리는 습기도 조절해주고 또 단단하게 또 만들어주고 또 질소 흡수를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가리다는 얘기예요. 뭐 황은 뭐 맛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 만들어졌을 때 황산 입상가리를 주는 것이, 토양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질 시점이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장마가 이제 진다, 장마가 온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다음 함수 결정 포도당, 그 다음에 목초객, 미량원소 이런 것을 해서 관주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시, 이 고온시는 너무 36도 이상이 되면은 이 잎에서 증상작용을 하잖아요. 증상작용을 하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과일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이 잎으로 이제 오게 돼요. 그래서 잎으로 증상작용된다. 그러니까 과일에 있는 당분까지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36도 이상을 간다 하면은 미세살수를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온기 때는 그 잎에 대한 잎을 튼튼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포도당, 이런 것을 해서 연면살포를 해주는 것이 고온시예요. 고온시, 건조함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그 초순까지, 7월 그러니까 우리가 홍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질소를 주게 되면 색깔이 안 나요. 그래서 7월 초순까지 2-1-3, 다시 말해서 N이 2라면 인산은 1, 그 다음에 가리가 3, 이렇게 질소보다 가리가 조금 많은 것을 비료를 이제 관주해 주시면은 7월 초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고 8월부터는 완전히 착색을 위해서 인산가리 관주 또는 인산가리 연면 시비 요렇게 해주고, 수확 5주 전에는 그 착색제, 호르몬제가 아닌 착색제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초산칼슘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비가 이렇게 와서 과일이,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개지다가 이
비가 오게 되면 이 과일, 이 나무의 끝부분에서 이 옥신이 생성돼요. 옥신. 엽록소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엽록소가 푸른색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과일로 가게 되면 과일이 다시 빨개지다가 펄해져요. 그런데 그때 인상가리, 뭐 3일씩 막 이렇게 비가 온다 하면 끝나고 인상가리를 바로 쳐 주시면은 착색 나는 것을 계속 착색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고, 놔주면은 굉장히 다시 펄해졌다가 다시 빨개지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 가온에 이제 과일이 이제 색깔이 잘 났어요. 잘 났기 때문에 또 유튜브 상에 보면 이제 착색이 잘 안 난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질소질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질소질이 좀 많이 있으면은 착색이 나는데 좀 어렵고, 또 착색이 난다 할지라도 과일을 보면은 제대로 이제 전분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인산, 전분 또는 당분을 분해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를 주죠. 그런데 색색을 내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또 너무 많이 주면 너무 색깔이 짙어져요. 짙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인산가리를 쳤으면은, 어떤 사람도 황산가리를 치는데 가리는 가리잖아요. 그래서 뭐 인산가리 한번 치고 황산가리는 토양에 입상 황산가리를 저는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인산칼슘, 이렇게 쳐가지고, 착색도 지나치게 나지 않고, 또 칼슘이라든가 뭐 가리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다 착색에 연관이 있는 비료들이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토양에다 이제 입상 황산가리를 쳐주면은, 토양 질소 흡수를 최소화시키는 그 시기에, 수확 시기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뭐 질소라든가 또 마그네슘, 아미노산 이런 것은 절대 주면 안 돼요. 모르고 줬다 하면 착색이 안 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 홍로 사과, 뭐 만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요 시기에 이러한 순서, 비료의 순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월 달까지는 잘 자라고 비대해지는데, 또 잎이 더 튼튼해지고, 요런 데 신경 쓰고, 6월 이후부터는 착색, 비대 착색. 가리는 뭐 종적, 형적 과일이 커지고, 육질이 좋아지고 뭐 하는 것이 이제 가리예요. 습기를 조절해주고 이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가리, 인산가리, 황산가리, 또 칼슘, 이런 것을 후반기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5월 달까지는 잘 자라는 비료들만 준다. 잎이 잘 자라게 뭐 튼튼하게 하면 마그네슘, 칼슘 뭐 여러 과일이 생겼을 때 튼튼하게 하는 거죠. 과일 단단하게 하는 거, 저장성 증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6월 달까지는 토양에서 있는 칼슘을 흡수를 해서 과일로 이동이 돼요. 그때 이제 이동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붕소입니다. 붕소. 근데 붕소를 연면 시비를 해준다. 또 토양에 뿌려줄 수도 있어요. 많이 주지 말고 적당히 판단해서 그 주의사항이랑 이런 거 보고, 내가 뭐 붕사를 토양에다 쳤다 그러면 또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많이 또 붕산을 이렇게 주다 보면은 또 이 과일 안에 갈변들 우려성이 있어요. 너무 많이 줬을 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고 토양에 주고 연면 시비했다 이러면 그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